김장독 앞에서 손이 시려왔습니다. 11월 찬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김장도 못 담그는 게 무슨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김씨네 집안 망신만 시키는구먼. 손등을 탁 치셨어요. 배추를 들고 있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28입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예요. 아직도 시댁 생활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오늘은 1977년 11월 중순이에요. 김장철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배추 300포기를 담근대요. 저 혼자서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배추를 다듬었어요. 손이 얼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영자야, 그렇게 느리게 하면 언제 다 담그니? 속도 좀 내봐. 네, 어머님. 손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배추에 소금을 뿌리고 절이고 씻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톱 사이로 고춧가루가 파고들었습니다. 따가웠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김장하느라 바쁜데 밥상은 누가 차리니? 어서 가서 차려. 네, 어머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밥을 퍼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장 양념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만지니 매웠어요.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드렸어요. 이게 뭐야? 김장 양념 냄새가 나잖아.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올게요. 다시 끓일 시간에 김장이나 해. 그냥 먹어. 네, 저는 물러났습니다. 부엌에서 찬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김치 한 조각, 된장 한 숟갈,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갔어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반도 안 끝났어요. 문득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뭐 하실까? 동생들은 잘 있을까? 경기도 포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웃으셨고 아버지는 일은 힘들어도 가족 앞에서만큼은 상냥하셨어요. 영자야, 우리 딸 예쁘지?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를 안아주시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했어요. 언니 둘, 그리고 남동생 하나. 넷을 먹이기엔 벅찼습니다. 23 되던 해 중매가 들어왔어요. 서울 사는 김씨네 집안이었습니다. 장남이라고 했어요. 영자야, 좋은 집안이래. 서울도 가고 잘 살 수 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딸을 보내기 싫으셨던 거예요. 어머니, 저 안 가도 돼요. 아니야. 내가 여기 있으면 동생들 공부시킬 수가 없어. 영자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우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1972년 봄, 저는 시집을 갔습니다. 신랑은 김철수, 30살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철수 씨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큰 한옥이었어요. 마당이 넓고 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니? 네,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저를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피부가 거무스름하네. 뭐 일은 잘하겠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어와. 시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님, 인사드립니다. 그래.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날부터 시댁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마루를 닦고 밥을 짓고 시부모님 세수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물이 미지근하네. 뜨거운 걸로 다시 가져와. 네, 어머님. 밥이 되게 질척하네. 포천에서는 이렇게 밥을 하니? 죄송합니다. 빨래는 왜 이렇게 늦게 해? 해가 뜨기 전에 다 해놔야지. 네, 어머님. 매일 지적받았어요. 뭘 해도 틀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철수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와도 피곤해서 방에만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힘들었어요. 그래, 나도 피곤해. 대화가 없었어요. 신혼이었지만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1년 차,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병원 가봤어? 아직은. 어서 가봐.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요. 철수 씨는 바빠서 못 간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는 문제가 없으세요. 남편분도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집에 돌아와 철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남편도 검사 받아보래요. 뭐, 나보고 병원 가라고? 철수 씨가 화를 내셨어요.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의심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됐어. 너나 잘해. 철수 씨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해졌어요. 이 집안에 시집 왔으면 애를 낳아야지. 그것도 못하면 뭐하러 왔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매일 밥만 축내고 매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아버지였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계시는데 시간이 없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안 돼. 단호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여기 집안일은 누가 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만 생각하면 어떡해?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시끄러워.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시집온 며느리가 상가에 가면 우리 집안에 재수 없어. 그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뭔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요. 그로부터 2년 후 1974년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드디어구나. 아들이길 바란다. 배가 불러오며 조금은 대우가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해야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몸 움직여야 순산해. 무거운 빨래통을 날랐어요.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1975년 봄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딸이야? 네. 즉 처세가 딸이면 어떡해.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 해. 축하받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실망하신 표정이었어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원에 들렀다가 회사로 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딸의 이름은 지은이라고 지었어요.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지은이를 반기지 않았어요.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야. 아들 낳기만 해.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더 꼭 안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우였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잘했어. 대를 이었구나. 시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지은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게요. 아이 둘을 키우며 더 바빠졌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어요. 기저귀 빨고 밥 먹이고 재우고 집안일하고. 철수 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육아는 저 혼자 했어요.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바빠. 육아는 엄마 일이잖아. 혼자였습니다. 항상요. 세월이 흘러 1977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3살, 태우는 돌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김장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김장이 해질녘이 되어서야 끝났어요.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다 끝났어요, 어머님. 그래, 이제 김치독에 담아. 무거운 독을 나르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했어요. 마지막 독을 나르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독이 넘어졌어요. 김치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담을게요. 다시 담기는 배추가 얼마인데 손이 날아왔습니다. 탁 뺨을 맞았어요. 머리가 뱅 돌았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김장도 못 담그는 게 무슨 며느리야? 김씨네 집안 망신만 시키는구먼.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이번엔 손등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쓸모없는 것. 시어머니가 돌아서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쏟아진 김치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날 밤 지은이가 깼어요. 엄마, 응, 지은아, 왜 깼어? 엄마 우는 소리 들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엄마 얼굴 빨개. 지은이가 제 뺨을 만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맞은 자리였어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지은이를 안았어요.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눈물이 또 났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태우는 유치원에 다녔어요. 저는 여전히 시댁에서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셨어요. 영자야,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영자야, 빨래가 왜 이래? 영자야, 밥이 맛없어. 매일 지적받았습니다. 매일 참았어요. 철수 씨와는 더 멀어졌습니다. 같은 방을 쓰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여보, 응?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해요?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손님 접대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장례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더 외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더 의지하셨습니다. 영자야, 나 혼자 두지 마. 네, 어머님, 내가 늙으면 내가 모셔야 해. 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대학에 갔어요. 태우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지은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나 졸업하면 취직해서 나갈 거야. 그래, 엄마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 할머니한테 맨날 혼나잖아. 지은아, 엄마, 이혼해. 아빠도 엄마한테 관심 없잖아. 지은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왜요? 엄마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은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 엄마 눈빛 죽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은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1995년 지은이가 취직했어요. 회사 기숙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나갈게. 그래, 엄마도 나와. 나랑 같이 살자. 지은아, 엄마는 안 돼. 왜요? 그냥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짐을 쌌습니다. 떠나는 딸을 보며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그렇게 시집왔었죠. 엄마, 자주 연락할게. 그래, 딸이 떠났습니다. 집이 더 텅 비었어요. 태우도 대학에 갔어요.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요. 엄마, 나 부산 갈게. 왜 멀리 가니? 여기 답답해. 아들도 떠났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 철수 씨,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병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저는 간호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 챙겨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영자야 고맙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하다. 늦었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영자야. 고생 많았어.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지은이와 태우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모르겠다. 엄마, 우리랑 살아요. 철수 씨는 장례식장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조문객 대응만 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네. 그러네요. 영자야. 네, 고생 많았어. 철수 씨도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늦은 사과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 철수 씨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2010년 철수 씨가 정년퇴직했어요. 이제 집에서 쉬어야지. 그러세요. 매일 집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2015년 철수 씨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영자야, 네, 살아서 고마웠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한다는 말 못해줬지? 미안해. 철수 씨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전했어요. 지은이와 태우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야, 엄마는 혼자 살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익숙해.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지금 2024년 11월입니다. 저는 76이에요. 시댁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김장철이 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김장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득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1977년 그 김장철, 독을 엎었던 날, 뺨을 맞았던 날, 손등을 만져봅니다. 60살 지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김장 담그실 거면 도와드릴게요. 됐어.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괜찮아. 평생 했잖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김장을 준비합니다. 배추 10포기만요. 예전처럼 300포기는 아니에요. 배추를 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왜 용기 내지 못했을까? 김장독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이 시려요. 그때 K에 어울리는 썸네일 제목 만들어줘처럼요. 문득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지은이였습니다. 태우도 함께요. 왜 왔니? 엄마 혼자 김장하신다고 해서요.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울었어요? 아니야,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태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셋이 함께 김장을 담갔어요. 손이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살지 마세요. 지은아,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매일 볼 수 있게. 엄마도 찬성이에요. 이 집 팔고 나오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엄마는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도 사랑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요. 며칠 후 집을 팔았습니다. 짐을 쌌어요. 5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당을 봤어요. 김장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독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엄마 가요. 그래,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은이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매일 지은이가 왔습니다. 손녀도 데려왔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 김치 맛있어요. 제가 담근 김치를 먹으며 아이가 웃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요. 이제 저는 76입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을 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살아있구나 느껴져요. 오늘도 지은이가 옵니다. 같이 저녁 먹자고요. 엄마, 오늘 뭐 드실래요? 엄마가 해줄게. 김치찌개. 와, 좋아요. 부엌에 섭니다. 김치를 꺼내요. 제가 담근 김치예요. 냄비에 김치를 넣고 끓입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지은이가 옆에서 저를 봅니다. 엄마, 옛날 생각나요? 응, 많이. 힘드셨죠? 응, 많이 힘들었어. 이제 안 힘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으로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왔어요.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니까요. 평생 참고 견뎠던 시간들, 이제는 보상받고 있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요. 김장독 앞에서 맞았던 그날, 그 추운 겨울, 이제는 따뜻한 겨울입니다.